자, 오늘은 독해 실력 유닛 11에 대해서 진행할 거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하는 것인데 지식에 대한 집단적, 여기서 nature라고 자연이라 해석하면 안 되고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그런 집단성이라 그러면 집약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집약성이라고.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그런 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뭘 잘못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함축적인 의미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의미로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가서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사랑합니다. 개인은 받았는데요. 신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주요한 그런 돌파구에 대해서 여기서는 신뢰라기보다는 그런, 여기서 보시면 공로라고 이해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이제 영웅이라 했었기 때문에 영웅들이 되게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들은 이런 받는다. 이 개인들은 아마 영웅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런 사람들은 공로라고 이제 치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봤었을 때 이 개인들은 영웅이겠구나. 그런 공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돌파구, 그리고 그런 노력들, 그런 어떤 행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받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 퀴리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여겨졌는데, 마치 그녀가 혼자 일하는 것으로, 뭐 하기 위해서냐면 여기 방사선 그리고 뉴턴, 여기서 뉴턴을 엮으면 안 되겠네요. 방사선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치 혼자 일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뉴턴도 마찬가지로 그는 그 스스로 그런 운동의 법칙 자체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뉴턴이라고 했었을 때 뒤에 그냥 명사만 덩거리 나온 게 아니라 사실 is treatise 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실은 여기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도 작동하지 않는다. 혼자서 작동하지 않는다. 즉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마치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리 큐리는 방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혼자 일했다. 마치 일한 것처럼 여겨졌다. 뉴턴도 운동의 법칙을 마치 혼자서 그 스스로 발견한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나오죠. 진실은 아무도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요. 정말 예를 말하고 싶다라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간단한 예시들이나 아니면 좀 그런 뭐라 그럴까, 다른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말하고자 하는 걸 좀 설명하는데요.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주제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 즉 중요한 생각 혹은 비판적인 생각을 기여하는 학생들과 그런 실험실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동료들이 있는 거. 어떤 거냐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도 있고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냐면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면 과학자들이 어디에도 그런 없다, 얻을 수 없는, 여기서 without이기 때문에
없는 그런 동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without whom이라고 했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관계대명사 whom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컬리지를 수식하는 거구나. and 병렬로 얘가 하나 수식하고 얘가 하나 수식하고, 해석하는 건요,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 따로 있는데 여기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수식처럼 여겨주시면 되고, 과학자들이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동료들도 있습니다. 즉 6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혼자가 아니라 학생도, 실험실도, 혹은 과학자들, 자기랑 똑같은 일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나서 다른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일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고요. 때때로 다양한 분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만드는, 어떤 걸 통해서냐면 그들 자신의 그런 발견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분야에서 일하지만서도요 무대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발견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무대를 만들어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는데, 이런 과학자들은 때로는 그 분야에서 발견한 것들로 뉴턴을 도운다던가 마리 퀴리를 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 맥락이 아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려는 생각은 들지만서도요, 가장 제가 간편하고 쉽게 좀 정리해드리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더니 일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일반 반장이에요. 근데 학업을 하고 있으면 나 혼자 다 뭐든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돈을 거둔다던가 지각비를 거둔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일반 반장이 다 했네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반 안에 구성원들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같이 하는 일반 학생들이, 일반 친구들이 있고요. 덩달아서 2반 담임 선생님도 가끔씩 도와줄 때도 있고요. 3반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년 부장 선생님이나 혹은 1학년 선생님조차도 하고 있구나라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자면,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다라면 어떤 거냐? 그 어떤 것을 이해하냐면, 지식이 머릿속에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시작할 때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웅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유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기에서도 조금 의역적으로 되게 가고 있죠. 여기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요 단어가, 이 문구가 생략이 됐을 거예요. Start understanding.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영웅들은 변하게 된대요. 자, 그게 어떤 거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룹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영웅들은 변하게 된다라는 말이 사실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명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웅들은 변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요, 영웅들이 변한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혼자서 일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같이 일한다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영웅들은 자기가 하고 있던 거에서 더 발전을 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서 얘기하자면 영웅들이 변한다는 이 얘기는요. 나 혼자 머릿속에 혼자 내 머릿속에 지식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공유되고 있다. 즉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영웅들은 뭔가 더 발견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정도로 저는 잡았어요. 근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굳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마다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서 여쭤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빈칸 추론이 제가 어디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다라면 혹은 의미 추론이 만약 여기 나온다라면 담당 학교 선생님이 이해한 바가 정답이기 때문에 가서 여쭤보시는 게 중요한 싸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봤었을 때 개인에게 초점 맞춘 대신 우리는 더 큰 그룹에 초점 맞추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된 내용은요. 지식의 집단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 즉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면모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한번 잡아보자면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보단 조금 제목이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제가 명확하게 이것보다는 그런 영웅의 비밀이라고. 영웅의 비밀, 그것은 집약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아니, 영웅이라 그랬을 때 혹은 개인, 성취자 이런 사람들의 비밀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거든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어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휘로 들어갔을 때 쉽지만 그래도 correct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alone이라는 하는 부분. 왜냐면 여기서 alone이라고 해버리면 혼자 일한다. 그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혹시나 작용하다, 그 다음에 기여하다나 아니면 그 외적으로 get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alone이라는 거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어휘지만요. 나머지는 그래도 어휘를 바꿀 수 있다라면 여기에서 바꾸겠다라고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공유된다면 그랬을 때 focus on 정도로 혹은 change 정도로 공유된다라는 것도 맥락상 alone과 shared라고 하는 거는 맥락 주제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두 단어에서 조금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법적으로 제가 만약에 봤었을 때 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생략 구문이에요. 생략. 해석도 하기 어려운데 생략되면 혹시나 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구문의 구성 형태가 되게 단순해요. 충분히 뉴턴 뒤에 이 트리티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다면 역시나 without whom이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관계대명사와 함께 doing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생략 구문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법보다는 저는 제목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여기 5번 문장은 실제 삽입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위에서는 마치 혼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혼자서 잘했구나 라는 걸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여기 안에서 벗이 들어가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지문이에요. 그럼 이 문장만 따로 떼내서 어디에서 내용이 맥락이 바뀌었느냐라는 것을 삽입으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6, 7, 8, 9번 같은 경우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예요.
결국에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혼자서 이뤄내지 못한다. 이루지 못함. 이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지식의 집단성, 즉 같이 하는 것에 대한 높이, 같이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 혼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정말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삽입과 제목 말고는 크게 나올 구석은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11번 유닛 11은 빈칸 추론으로 많이 활용된 지문이라서 내용이 조금 깊을 수도 있고 구문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핀 닥터라는 이런 용어는 1980년대에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Public Relations라고 했을 때 홍보 전문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Public이라고 해버리면요 대중이라는 것도 되고요, Relations라고 했을 때 뭐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대중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들, 즉 홍보에 대한 전문가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스핀 닥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퍼블릭 릴레이션이 틀렸다라면 제가 한번 뒤에 가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또한 여기서 보면 사용되는 어떤 걸 사용되는 거냐면 특정한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orporate agent, 기업적 대리인, 기업 대리인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디 보면 사용되는 이러한 용어는요 언급되는데요, 언급하는데 다른 사람을 언급한대요. 이런 사람들, 특정 사람을 언급한대요.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의 직업이 특정한 이벤트, 특정한 사건을 그리고 상황을 나타내는 것. 여기서 보시면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버리면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이나 특정한 그런 사건들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직업인 그런 사람들을 언급할 때 뭐 이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었지만 지금은 정치적 기업적 대리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지칭하는 그런 용어들은요 특정 직업군들이 뭔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판도를 유리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협상가들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조금 칭한대요. 스핀 닥터라고 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사람들, 즉 우리 협상가들이나 아니면 좀 쉽게 정말 우리 학생들이 조금 쉽게는 변호사들 있죠. 특정 사건에 대해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변호사들, 스핀 닥터라고 아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인식,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대중들, 여기서 보면 여기도 퍼블릭 대중이라 나오죠. 대중 인식들, 특정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통제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보여주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숨기는 동안에 그것의 선택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학생들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예시도 여러 가지 들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번은 그냥 단순히 스핀 닥터가 언제부터 쓰였고 이걸 누구를 위해서 쓰였다라는 거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는 그렇지 않다. 협상가들이나 변호사들처럼 특정 사건들을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대중들의 인식을 통제하는 것, 즉 유리하게 이끌려면 자기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안 보여주고요, 보여줘야 될 부분만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즉 인식을 바꾸고, 스핀 닥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 학생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다 어떠한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냐면 내가 잘한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잘못한 부분을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스핀닥터라고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친구들에게 내 못난 모습 혹은 남자친구에게 나의 그런 생얼을 보여주는 것 당연히 숨기고 싶죠. 그리고 선택된 부분, 내가 화장한 모습, 이건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야. 남자도 내가 조금 꾸민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나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 널브러져 있거나 배가 나온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스핀닥터다라고 스핀닥터 용어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슷하게 스핀닥터는 이런 종류의 그런 통제를 사용한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 드로우라고 하는 거는 끌다도 되고요. 뭐 인출하다 혹은 뭐 그리다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서인데 무언가의 긍정적인 면으로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통제를 사용한대요. 즉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는 알려져 있대요. 해롭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타바코 컴퍼니 즉 담배 회사들은 스폰서 뭐라고 해야 되죠? 도움을 주다 아니면 뭐 지지하다 지원하다 뭐를 지지하냐 자선 혹은 그런 서포트 자선단체나 지지단체들의 그런 서비스를 후원한다는 거죠. 후원.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냐면 그들의 대중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자선단체들이나 지지단체들의 그런 후원을 합니다. 종종 합니다. 왜냐?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긍정적인 면에 주의를 끌기 위해서죠. 담배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왜? 몸에 해로운 걸 왜 이렇게 만들어내냐. 근데 아니다. 우리는 자선단체 기금도 하고 그 다음에 기부도 하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도 되게 좋은 회사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핀닥터들은 강조하는 건데요. 이러한 회사 사회 책임, 즉 기업 사회 책임, 기업 사회 일련의 이런 기업 사회 책임을 강조한대요. 어디에서냐면 미디어에서, 즉 SNS에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긍정적인 담배 회사의 긍정적인 측면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미디어에서 우리 이런 기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스핀닥터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게라고 해가지고 스핀닥터가 조금 다른 건가? 아니고요. 전부 다 스핀닥터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현재의 스핀닥터 의미 이건 과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예시인 거예요. 그 사례들. 그러면 스핀닥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자란 거, 즉 정확한 의미는 긍정적인 혹은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였고 조금 더 넓게 쓰이는 바는 유리한 면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행위들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스핀닥터다. 그래서 아까 담배 회사도 스핀닥터를 이용한 거죠. 그런 직업을 삼고 있는 사람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런 통제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스핀닥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배 회사들도 스핀닥터를 이용한다. 쉽게 말하면 안 좋은 부분을 숨기고요. 좋은 부분을 드러내는 것 그 자체를 스핀닥터라고 얘기하고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당연히 제목으로 스핀닥터의
의미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적으로 볼 수 있다라면 now라고 하는 부분이 순서 포인트 1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여기가 순서 포인트 2번.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 포인트 2번, 그리고 마지막을 순서 포인트 3번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고 이제 어법에 들어가 보자면 whose라고 하는 관계 형용사, 뭐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hoosing, 이게 선택된 거지 선택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choosing이라고 하는 뒤에 명사가 있지만 사실 이 part가 선택된 것이냐 아니면 선택하는 것이냐로 결정 지어지기 때문에 PP가 나올 수 있다는 점. hiding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게 된다면 alone,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뭐 to 부정사 정도,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잡아보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요. 여기 이 지문에서 뭐 어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제가 많이 하진 않습니다. 어휘적으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등장했다, 묘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refer to, 언급하다, 이렇게 뭐 쓰기도 하다, 지칭하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포함하고 있다. 사실 hiding 같은 것도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raw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sponsor, 그 다음에 improve, 마지막으로 promote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뭐 emphasize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어휘 포인트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은 순서나 아니면 제목, 더 나간다라면 어휘 정도로 나올 수 있겠네요. 이 지문이 크게 어렵진 않지만 처음 듣는 용어에 의해서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최대한 많이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번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케이스 모두 그것의 목표는 제공하는 것인데요. 개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미래 결정을 조금 지도하는 데 있어서 좀 안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래요. 말 그대로 뭐 저희 학원 A닷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 테스트를 받으러 왔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완전 개망한다, 선생님 얘기한 대로 매일같이 공부해야 돼, 이 말을 듣고요, 학생들은 망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한번 해보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피드백이 2개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둘 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둘 다 학생의 미래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피드백해야 될 때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피드백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넘어가자면 비록 그것은 비판과 비슷하다는 거야. 비판과 비슷하다.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비판과.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대요. 두 비판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피드백이, 여기서 어디 보자. 피드백은 평가적이나 평가적이나 여기서 해석이 조금 틀리네요. 제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요. 저도 자료를 만들면서 오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혹은 오타나 아니면 해석의 실수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여기서는요, 두 비판은 평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descriptive라고 해버리면 조금 보여주는 경향이 여기서는 보여주는 경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판 criticism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할 수도 평가지만 둘 다 평가지만요. 피드백은 조금 더 묘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저도 모르고 밑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드백은 조금 더 건설적이래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판단보다는 정보를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지금부터 좀 집어넣고 나와 있는 표면적인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차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해보자. 그런 직원들 계속해서 회의 동안에 out of turn speak이라고 했을 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직원들,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직원들을 한번 상상해보자. 이 사람의 보스는 offer,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면서 너 되게 무례해 라고 말하면서 비판할 수 있대요. 근데 반면에 피드백은 여기서 조금 더 take the following form,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데 너는 방에서 우리의 동료들을 오늘 4번이나 방해했어. 그러니까 마치 위에서는요 너 되게 무례해 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describe,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행동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할 가능성이 있는데 피드백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대요. 그리고 희망적으로 이끌면서 희망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길 기대되면서요. 직원들의 행동에서 변화를 되게 조금 희망적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할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거죠. 피드백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너 왜 이렇게 무례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너의 행동은 오늘 4번이나 동료들을 방해했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었을 때요, 충분히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이번 문장에서도 두 비판, 즉 비판과 피드백 차이 같은 점은 결국에는 평가하는 건 동일하나 피드백은 보여주는 경향, 나타내는 경향,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더 건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가 이렇게 행동했어. 방해했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더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걸 보고 건설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내용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가보면, 피드백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둘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때로는 이 비판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서도요, 피드백은 조금 더 건설적이고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비판보다는 바꿔나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고
이런 this 포인트 때문에 순서나 삽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만 이 때문에라고 한다면 피드백이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이것 때문에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라고 했었을 때 그 차이점, 여기서 이 차이점은요, 평가적인 반면 피드백을 조금 더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사실 순서와 삽입으로 이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인용구들이 좀 나왔을 때 순서 삽입으로 잘 이용될 수 있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형한 정보들을 혹은 가이드 해준다는 부분과 resemble 닮다 혹은 descriptive, 사실 여기에서는 핑크는 나왔지만서도 이 단어는 맥락상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constructive, 이 단어도 두 단어는 특히 다른 단어들보다 중요한 맥락상에서 어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는요, 어휘 문제에서 보기 5개로 이용될 수 있는 그 보기들을 걸러드리는 거고, 별표는 어떤 의미냐면 실제 학교 선생님 여기가 정답이다라고 바꿀 수 있는 포인트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가 좀 바뀌지 않는 그런 학교다, 변형이 없는 학교다, 그러면 제가 드린 포인트에서 아마 바꾼 그게 정답이 될 거예요. 그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가보자면 그 외에는 사실 어휘가 없어서 reading 정도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이 중간에 들어가는 있는 내용 때문에요, 쉽지 않습니다. 문제 출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지문은 어떻게 되냐?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좋은 이유죠. 제목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이 지문은 제목이나 아니면 실제로 요약문 정도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요약문도 만들어 드리면서 한번 얘기하고 싶긴 한데요, 시간 관계상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이제 3, 4, 5번 지문에서 3, 4, 5, 6번 지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